1936년 중국. 그중 가장 척박하고 살기 힘든 지역이 있었다. 바로 신강이다. 신강은 튀르크인들이 많이 사는 현 중국의 영토이다. 오늘은 이 신강으로 중국을 정벌하고 튀르크인들을 통합하겠다. 신강은 인구도 매우 적고 공장도 매우 적기에 우선 산업 중점을 찍어주도록 한다. 그리고 건설 슬롯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엔 군공을 지어주도록 한다. 그리고 산업 중점이 완료되면 연구 슬롯을 늘려주고 완료되는 즉시 정치 중점을 타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국민당과의 협력 루트를 타준다. 이후 국공합장이 결성될 때쯤 민국 정부 가담 중점이 찍히면 이런 결정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각 군벌과의 지지협상 결정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 이후 중일전쟁이 터질 때쯤엔 정치력을 사용하여 지역의 지지를 얻어주고 이후 지지율이 높아지면 국가의 지도권을 대머리에게 빼앗아 버리고 바로 코민테른에 들어가 소련에게 중일전쟁 참전을 요청한다. 그리고 선대 중국의 군대를 재편성한 다음 공세를 해주면 일본군은 넓은 전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쭉쭉 밀리게 된다. 이후 진짜 중국이 된 신강군벌은 버릇없이 들어오는 상륙을 잡아주기 위해 병력을 뽑으려 했으나 이런 수도가 우르무치라서 병력을 뽑을 수가 없군요. 그래도 어찌저찌 일본 상륙군을 막아주고 이후 탈환한 베이징을 다시 되찾기 위해 일본군의 상륙이 오지만 오히려 그들의 병력이 갈릴 뿐입니다. 이후 만주국과 몽강이 차례대로 항복하고 일본을 대륙에서 몰아내면 평화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중국은 파시스트 선동가를 고용한 뒤 코민테른에 과감하게 탈퇴해 강력한 튀르크인들의 해방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중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군벌과의 국경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고 군벌 예속화 중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예속한 군벌도 있는 반면 굴복하지 않은 군벌도 있군요.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버립시다. 이후 예속하지 않은 군벌이 항복하고 이제는 사실상 공산당과의 전면전만 남은 상황. 그리고 공산당의 코민테른 가입 방지를 위해 다시 흐구탈린의 밑으로 들어가지고 정당화를 시작하는 순간 공산당이 먼저 선전포고를 하는군요. 이후 5대1 교환비의 값을 치른 후 드디어 항복한 공산당. 이번엔 2차 중일전쟁으로 인해 상륙방어를 배치해주고 별짓을 다 한 끝에 일본의 상륙 성공한 중국군. 그리고 결국 일본을 항복시킨 중국은 일본 서쪽 지방과 인도차이나 반도를 얻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코민테른에서 탈퇴한 중국은 튀르크인의 해방을 위해 소련과 몽골의 국경선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소련의 정당화가 완료되자 바로 선전포고를 시작하는 중국. 하지만 25보라는 편제 때문인지 소련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어서 시작해서 소련을 항복시켰습니다. 이후 튀르크인들의 땅을 먼저 점령한 후 나머지 승점으로 몽골과 극동지방의 괴뢰국을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해준 저 자신에게 뿌듯함을 느끼며 게임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